수많은 구직자들 과연 정당함을 외치면서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고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네, 그저 몰라서 채용 시장에 고용되는 약자라서 을이라서 넘어갔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인권 살롱 시간을 통해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할 분도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원 노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원쌤, 현직 노무사 하시고 또 취준생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취업 컨설턴트로서 정말 바쁜 한 주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한 주 보내셨어요? 제가 이제 저번에부터 게임을 좋아하는 게 거의 이제 판명이 났거든요. 판명이 났어요? 네, 또 게임을 많이 좋아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키우는 걸 좀 좋아해요. 그래요? 그래서 게임도 항상 캐릭터가 성장하는 게임들만 위주로 하고 최근에는 다육이라고 이제 식물 있잖아요. 네. 그것도 제가 이제 모으기를 취미로 붙여가지고 다육이 좀 키우고 있고요. 그래서 외모만큼이나 굉장히 귀여운 게임을 하시네요. 아니,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노무사님의 새로운 취향을 저희가 알게 된 것 같은데, 자 그럼 오늘 인권 살롱을 위해서는 어떤 주제를 준비해 오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2주 전쯤에 2019년 7월 16일부로 저희가 이제 취준생 인권위원회부터 계속 얘기했던 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 법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반영이 현재 돼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 벌금형까지 이뤄지게 되는데요. 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사용자나 근로자가 이제 직장 내에서 지위라든지 뭔가 이제 그 직장 내 관계 우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주면 이게 이제 피해를 받게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제 처벌하겠다라는 규정입니다. 그 실제 이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이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74% 가까이가 됩니다. 그래서 꽤나 많은 분들이 이 법으로 인해서 이제 구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서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란 게 시행된 지 사실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이 법안에 대해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좀 뜨겁다고요? 네, 상당한 변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주변에 물어보면 좀 갈리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주변에 과장급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 나이로 치면 그래서 과장급 이상의 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갈굼이죠. 갈굼에 대해서 내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과장급 이상의 분들은 뭐 상관이 없는데 근데 지금 이제 들어오는 분들 신입분들은 아무래도 되게 예민하고 민감하기도 하고 또 이제 상사한테 조금만 잘못 들으면 이제 바로 이제 그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기도 하니까 되게 이제 반기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신입분들에게는 꽤나 좋은 분들 있고 과장급 이상 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야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 회사 내에서는 규율도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혼도 뭐 내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법제화를 하면 좀 난감하다라는 입장이 있기도 합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이게 시행되는 당일에 이제 뉴스에서 많이 이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생각이 들었던 것이 굉장히 좀 기준이 모호할 수 있겠다. 우위에 의한 괴롭힘이라는 것도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참 애매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 자체, 우리가 이제 흔하게 우리가 이 괴롭힘이란 단어는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 왕따라든지 이럴 때 이제 괴롭힘을 당하거나 뭐 이런 것들 했는데 사실 그런 괴롭힘의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실효성에 문제가 좀 있는 사항이고 법적으로는 좀 정해놓긴 했어요, 기준들을. 그래서 그걸 잠깐 설명드리고 예시랑 같이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직장 내 괴롭힘은 일단은 다양한 상황 그리고 이게 한 번뿐인지 아니면 다양하게 이루어졌는지 또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보통의 사람이 받아들였을 때도 충격적인 사항인 건지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최저임금 하면 어느 정도 금액이 안 되면 그냥 최저임금 위반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구체적인 의사결정과 판단이 필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직장 내 지위, 관계 우위를 했다는 점, 그리고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이 수반됐다는 점, 그리고 업무 외적으로 이 사람에게 업무 외적인 것에 푸시가 이루어졌다는 점, 뭐 이 세 가지 정도가 주요 골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예.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행위자 측면, 행위자는 보통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직장 내 지위의 관계가 높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보다는 아무래도 정규직이 조금 직장 내 지위가 높다고 보자면 정규직임을 이유로 또는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정규직이 비정규직이라고 막 뭐라고 했다거나 또는 이제 하청업체, 협력업체 분들한테 갑질을 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상사 한 명이 되게 착하고 뭐 그런 상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하분들이 단결해서 이 사람을 막 괴롭히는 그것도 이제 직장 내 단결력을 형성해서 상사를 괴롭혔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꼭 상사가 아니더라도 우위가 직장 없더라도. 내 우위가 없더라도 이제 그 내부적인 상황 내에서 분명히 이제 권력을 만들어서 이 사람을 공격했다 이런 것들은 행위자 측면에서 이제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저 행위자 측면 관련해서 질문 한 가지만 드려도 되나요? 이제 일반적으로 부장과 차장이 있다라고 했을 때 부장이 더 높잖아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 태스크포스 TF를 만들었는데 그 TF에서는 만약에 차장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괴롭힘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근본적인 우위는 부장이었지만 그 별개의 상황에서는 또 우위가 그 TF를 총 책임을 맡은 차장에게 있었잖아요. 이럴 경우에 괴롭힘 그래서 이제 청구도 근로기준법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다루기 때문에 명목상인 것보다는 실질을 다루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차장이 훨씬 더 괴롭힘의 위치가 있었다고 한다면 부장이라는 사실 명목상인 것들은 좀 배제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판단을 할 때 우위에 대한 판단이 뭐 직함, 평소의 직책이 아니라 그 사안에서 실질적으로 그리고 권한. 그 사람이 갖고 있던 권한 이런 것들이 알겠습니다. 포함된다. 알겠습니다. 네, 그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신고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도 지금 자문을 받고 있는데 하나하나를 제가 판단하기에도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법원에 가거나 노동위원회에 가서 최종 확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고용노동부에서 정해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있으면 저는 의사결정을 좀 주는 편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좀 신고가 돼서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가이드를 하는 편이에요. 이걸 행위자를 이제 저희가 꼼꼼하게 짚어봤으니까 행위 측면도 좀 짚어주실까요? 그렇죠. 행위자는 그렇고 행위적인 측면에서는 세 가지 측면을 다 해당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직장 내에서 관계라든지 아까 전에 지위의 우위를 이용할 것. 아까 말씀하신 이거는 실질적인 지위나 실질적인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갈 것. 이따가 제가 예시로 설명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업무에서는 이 사람에게 막 더 해라. 할 수도 있지만 업무 외적으로 예를 들어 술을 더 안 마시면 성과급을 안 주겠다. 뭐 이런 것들은 업무의 외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괴롭힘이다 이제 판단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걸 받은 사람이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거나 이걸 통해서 근무 환경의 악화라고 본인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약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좀 예민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약간 멘탈이 좀 약한 분들이 상사가 한번 딱 뭐라 했는데 야, 나 괴롭힘당했어라고 할 수 있지만 평균적인 입장에서 사회통념상 봤을 때 해당이 안 될 수 있는 이거 참 거예요. 애매하네요. 근데 본인 입장에선 이게 사회통념상 괴롭힘이야. 난 너무 힘들었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땐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사실 이런 게 이루어지는 장소가 오프라인에서 회사 내부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뭐 사내 카톡, 주말에 카톡하고 하는데 주말에 이제 급한 업무면 용서가 되는데 왜 그냥 뭐 하냐 또는 회사 나와서 나랑 좀 얘기 좀 하자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빼박으로 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준을 나눠서 살펴봤는데 사실은 이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아직도 조금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맞습니다. 예시를 좀 살펴보면 훨씬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예시를 저희가 자료를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몇 가지만 제가 직접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세 번째 있는 건데요.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예를 들어 막 창고를 옮기거나 이런 것들이 너 힘 세지? 너 할 거 없지? 하면서 너 이거 날라.
뭐 한 10시간 이상 날라라고 하거나 네.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한 중요한 정보 제공을 쏙 빼놓고 배제를 시켜서 이 사람이 업무하는데 상당한 곤란을 이제 준다든지요. 네. 다른 것들은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된 건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나한테 보고해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카톡으로 화장실 언제 들어갔고 언제 나왔는지까지 보고하라고 하는 등 업무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관찰하거나 디테일하게 이제 관여하는 모습이 있고요. 네. 사적 심부름 꽤 많이 합니다. 사적 심부름을.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한 일들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내용도 있고 네.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 소문 퍼뜨리는 거. 저런. 회사 내에서 사실은 계속 이제 한 사람을 마녀 사냥한다든지 그런 네.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 당연한 사항이고 욕설 당연한 거고요. 집단으로 따돌린다든지 회사 내에서 필요한 부품을 주어지지 않아서 일은 하라고 하는데 일을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경우 네. 이런 것들은 약간 정말 한 사람을 미워하거나 한 사람을 정말 괴롭힐 작정으로 하는 것들이다 보니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더 자세한 사례 없을까요? 네, 그래서 아예 제가 그냥 그 두 분께 퀴즈를 내드릴게요. 두 가지 사례 네. 정도를 네, 네, 말씀드리면 이게 한번 보시고 이게 괴롭힘에 해당한다, 안 해당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례는요. 선배 직원 A가 후배 직원 B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겠다. 너 빨리 술자리, 너 술 못 마신다고 우리 회사 팀 분위기 저해할 거야? 너 때문에 우리가 일을 못 하잖아. 아직도 날짜 안 잡았어? 너 빨리 왜 술자리 안 만드는지에 대해서 사유서 써와. 또는 너 성과급 받는 거 사실 30%는 선배들 술자리 사주는 거야. 너 그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회사 생활하려고 그래? 네, 이렇게 말해서 지금 B에게 심할서를 요구를 했어요. 네. 술자리 안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 경우에 혹시 두 분께서는 이게 해당이 되는지 괴롭힘에? 괴롭힘 될 것 같지 않나요? 저도 혹시? 네, 네. 누가 봐도 이게 괴롭힘일 것 그렇죠. 같아요. 업무랑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술은 진짜. 네. 그런데 네. 심할서를 쓰게 됐으니까 네. 업무의 연장선에 대해서 뭐 해명하라가 된 거니까요. 예. 그래서 이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정의에 비추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첫 번째, 직장 내 지위를 이용했는가? 아까 전에 상사가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직장 내 우위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섰는가? 네, 그래서 아까 두 분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술자리라는 것은 업무의 플러스 알파 개념인 거지. 사실 업무의 그렇죠. 무관한 좀 관련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예. 그거 봤을 때는 사회 통념상 술자리는 업무와 관련성이 적다라고 보고 역시나 적정 범위를 넘어선다고 보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 B라는 사람이 술을 되게 못 마시는 분이었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정신적으로 내가 진짜 성과급 받은 거를 선배들한테 다 술 사줘야 되는 거 이런 이제 고통 아닌 고통을 겪게 되면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거는 괴롭힘이 인정이 됩니다. 네, 아, 저 자꾸 네. 질문해서 죄송한데 만약에 네. 이 같은 상황에서 심할서를 네. 쓰라는 부분이 없었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신고를 했더니 아니 정말 심할서를 쓰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저는 네. 그냥 장난으로 한 이야기예요. 회식을 하고 싶어서라고 야, 했을 농담이야, 때 농담. 막 이러면서. 그럴 때는 그쵸. 어떻게 그래서 이게 조치할 수 이제 있을까요? 나중에 잠깐 말씀드릴 건데 다 녹음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말로도 녹음해라. 어쨌든 간에 너 이거 인사평가와 관련이 있다란 말이 구두상에 들어가 있으면 굳이 심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상사가 나의 인사 결정에 안 좋은 영향 미칠 거라고 이제 예견이 되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이제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네. 하고 다른 사례도 한번 예시를 들어주시면 네, 다른 좋을 것 사례도 같아요.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는 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의류회사의 디자인 팀장과의 이제 사건입니다. 실제 네. 사례고요. 의류회사의 디자인 팀장이 조만간 있을 하계 신상품 발표회를 앞두고 소속 팀원에게 계속적으로 제품 디자인 보고를 지시했고 수차례 계속 보고했으나 팀장은 신제품 콘셉트와 맞지 않는다. 계속 개선을 하라고 디테일하게 보완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지금 업무량이 늘어서 스트레스를 상당하게 받아서 신고를 했어요. 네, 이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는지 두 분 어떠신가요? 이건
아닌 것 같지 않나요? 저도요. 이거는 스트레스는 좀 받고 업무량이 많아서 네. 좀 힘들겠지만 괴롭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3가지 맞춰서 정답 말씀드려볼게요. 네. 첫 번째, 직장 내 지위를 이용했는가. 아까 전에 팀장이 담당자한테 요청했기 때문에 직장 내 지위 이용한 거 맞습니다. 첫 번째는 해당이 네. 되고요. 두 번째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요구사항인가. 여기서는 두 분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상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몇 번 요청을 하고 했어도 업무상에 당연히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세 번째는 정신적 피해를 받았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사건, 두 번째 요소가 판단해서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이 안 된다고 봐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러면, 예시까지 보니까 감이 잡히시. 좀 네, 감이 훨씬- 잡힐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각자 이제 근로자들의 괴롭힘을 당할 일이 네. 사례가 분명히 일어날 거고 그랬을 때 이제 해결 절차는 좀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렇죠. 보셨을 때 이게 딱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치적인 거라든지 딱 봤을 때 이게 위법이다 아니다라고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네. 사람이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고는 여러분들이 어디다 하시면 되냐면 보통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네. 1350을 누르시면 고용노동부의 통합상담센터로 가게 됩니다. 예. 바로 1350만 누르시면 바로 신고하실 수 있는 절차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저는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고용노동부가 지금 뭐 최저임금도 그렇고 되게 많은 사건 때문에 엄청 바쁜가 봐요. 네. 한 1시간 통화했는데 잘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좀 이거는 제 고용노동부 측에 제안을 좀 드려서 아유, 좀 감사합니다. 상담을 많이 빨리 예. 할 수 있도록 다이렉트로 급해서 전화했으니까 어. 좀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전화하시면 일단은 근로감독관이라고 예. 이 사항을 평가하는 사람이 회사에 찾아오거나 출석을 어. 요구합니다. 그러면 네. 그 해당하는 사람하고 피해자하고 같이 불러서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처벌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신고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고 절차를 알려주시긴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해도 입증이 네. 어려울 수도 있고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 정말 괜찮을까라는 네. 우려 혹은 의문 이런 걸 가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네, 일단은 이게 지금 도입은 됐으나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근로자분들은 신고하고 일 그만둘 거 아니잖아요. 예. 평생 계속 그렇죠. 일해야 되고 또 이직을 하더라도 꼬리표가 지금 붙기 마련이거든요. 네. 보통 아직까지는 회사 내에서 그런 거 꾹 참고 다녀야지 뭐 상사를 신고해 이렇게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조금 예. 이게 수직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네. 익명을 보장해 줬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익명 지금 보장. 이번 근로 이제 기준법의 개정에는 네. 익명 보장이 빠져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사실 내가 당했다고 하더라도 내 이름을 걸고 신고하는 것 자체가 상당하게 좀 무의미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입증 자료를 챙겨야 되는데 입증 자료 책임이 법적 판단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누구한테 있냐? 그러니까 신고만 하면 내가 안 했다라는 증거를 가해자가 찾아줄 거냐 아니면 신고한 사람이 내가 진짜 당했다라는 거를 막 자료를 다 조사해야 되냐. 그러니까 후자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신고하고 내가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를 내가 증명해야 되는 자료를 내가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정신적으로도 힘든 상황에서. 그렇죠. 예, 예. 근데 내가 찾아야 되게끔 돼 있어요. 지금 입증 책임이 신고자한테 돼 있기 때문에 네. 신고를 정말 무릅쓰지 않는 한은 사실 이 신고를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좀 네. 사업주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역할을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사업주는 일단 죄송합니다. 취업 규칙이라고 5인 이상 되는 이제 회사에서는 우리 회사는 이런 규정으로 인사 관리를 합니다라는 규정을 꼭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취업 규칙 내에서 이 괴롭힘에 대한 것들을 정의하게끔 법적으로 이제 이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규칙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아까 전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 네.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교육을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우리 사업에서 고충 상담을 어떻게 할 거고 신고 절차는 어떻게 할 거며 이 경우에 피해자의 조치는 어떻게 할 건지와 재발 방지 교육이라든지 재발 방지 대책은 뭐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냥 500만 원 과태료가 바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이걸 공표할 필요가 있어요. 취업규칙은 누구나 읽어볼 수 있고
무조건 공표를 하는 게 의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의무가 지금 따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 법 시행 이후에 만약 우리 취업규칙 가봤더니 이거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법 위반인 사항이니까 네. 꼭 이제 사업주에게 마련해달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는 알아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기업체의 어떤 규모라든지 그런 게 명시돼 있는지도 궁금해지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근로자가 5인 이상 기업에게만 적용된 것도 그러니까 이런 갑질이 지금 많이 나는 게 제가 저번에도 저희 인권살롱 전에 취업준비생 인권위원회에서 다뤘는데요. 네. 네. 스타트업의 갑질도 꽤나 심각하거든요. 네, 스타트업이 이제 대표자들이 보통 좀 어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갑질이라든지 또는 본인이 성숙하지 못한. 네, 어렸을 때 이제 성공을 했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성숙하지 못한 네, 그런 것 때문에 갑질 많이 해요. 근데 이제 5인 이상이 아닌 기업에서도 그런 게 일어난다는 거죠. 네. 그럼 5인 이하는 뭐 왜 우리가 이 괴롭힘에 대해서 방치가 돼 있는지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은 조금 아무래도 뭐 5인 이하의 기업들은 좀 육성 차원에서 법 위반까지는 좀 우리가 눈 감아 주겠다라는 것 같긴 한데 아이고, 좀 이 그렇구나.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해결됐을 때 약간 발생했을 때 잘 해결을 네. 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이 문제 자체가 안 일어나게 예방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예방 맞습니다. 차원에서 기업이 해야 될 노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사전적으로 아까 취업규칙에 500만 원 벌금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그 즉시 사업주는 가해자를 징계해야 합니다. 네, 가해자를 징계해야 하고 그 징계라고 하면 좀 가벼운 처벌이라고 한다면 전보부터 있고 심할서라는 것도 있고요. 네. 정말 무겁게는 해고까지 이제 있을 수 해고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중에 따라서 징계하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네. 신고자나 피해자가 지금 익명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분명 불이익에 또 노출될 수 있겠죠. 너 신고했으니까 정말 이제 왕따로 확인이 됐어. 너는 정말 이제 우리 회사에서 아무도 너랑 같이 일 못 할 거야. 뭐 이런 이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네. 그럴 경우에 불이익이 만약 발견됐다라고 하면 정말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표자가 처해지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사후 조치가 정말 강력하다라고 보고 무조건 그 신고한 사람은 감싸주고 이해해줘야지 절대 이제 추가적인 보복은 하면 안 된다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처벌에 대한 부분을 짚어보긴 했는데 그때 나왔던 내용은 과태료 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네. 이 밖에 또 저희가 더 알아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법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가해자가 법적인 처벌을 받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자세하게 보면 네.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가해자, 그러니까 괴롭힘을 가한 사람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사업주요. 네, 그 사업주가 징계를 하든지 해라라고 한 거고 이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뭐 벌금을 주거나 가해자를 뭐 어떻게 법적인 처벌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좀 이중적인 한 번 이제 걸러서 처벌하게끔 돼 있다 보니까 실효성이 있는지 좀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전문가의 입장이 또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익명 신고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거를 과연 우리나라 문화에서 누가 신고를 좀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게 좀 있고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지금 위디스크 이런 데 보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보면 언급하셔도 됩니다. 네, 네네네. 대표자가 이제 대표자가 엄청난 갑질을 했잖아요. 폭행과 그랬죠. 폭언. 예. 양진호 회장. 네, 예. 그래서 양진호 회장. 그래서 최고 경영자에 대해서도 의무를 좀 무겁게 지어줘야 될 것 같은데 최고 경영자 신고를 누가 하게끔 돼 있냐면요. 아무래도 최고 경영자하고 같이 일하게 되는 감사가 이사회를 자발적인 비용, 회사 비용으로 열어서 최고 경영자를 신고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사실 회사 내에서 그렇게 하는 감사직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러게요. 네, 그래서 감사는 아무래도 좀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봐야 하나 네. 우리나라의 그런 상황상 봤을 때 최고 경영자를 직접 이제 신고하는 경우가 좀 어떻게 좀 법적으로 보완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을 해야 된다. 또 익명성을 보장해야 된다 말고 네. 혹시 완벽한 법은 없지 않습니까? 좀 보완이 필요하다 싶으신 부분 맞습니다. 노무사로서 말씀해 주신다면.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신고하기로 맘먹었다는 것은 내가 이미 신고한다는 게 세상에 알려졌다는 거기 때문에 큰 마음을 지금 먹고 한 거거든요. 이 경우에는 명확하게 괴롭힘으로 인정받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그 정도까지 마음까지 먹고 내가 이미 신고했다는 걸 다 알았으니까. 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입증 책임을 여러분들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말은즉슨 관련 자료라든지 물적 증거, 심증 증거를 여러분들이 다 모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뭐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뭐 이제 녹음을 하거나 쉽지 않겠지만 네. 두세 번 정도까지 갔을 때는 무조건 녹음을 하시거나 그 당시 같이 들었던 사람들의 증언을 확보하셔서 객관적인 타당성을 꼭 여러분들이 갖춰놓는 게 신고했을 때 한 번에 진짜 괴롭힘에 대해서 인정을 받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권살롱 함께 해봤는데 직장 괴롭힘 금지법 여기에 대해서 끝으로 전할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취업준비생 인권위원회부터 한 2년 정도를 계속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또는 이제 구직자 또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지금 근로기준법 자체가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근로자를 위한 법들이 많이 아닌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계속 얘기를 이제 할 테니까 법제화가 된 게 상당히 좀 뿌듯하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이거를 법제화해야 된다고 얘기를 수차례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뤄진 거 보면 정말 이런 알림의 장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인권살롱을 통해서 사회가 정말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 찾아뵙고 있어요. 깨알 홍보해도 되나요? 예. 어떻게 피디님 가능합니까? 너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깨알 말고 한 대포알 홍보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사회 이슈들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자연스럽게 하는 것들이 이제 송노무사의 인생직업 TV라고 치시면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런 것들 알리고 좀 여러분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인권살롱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권살롱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함께해 주신 송진원 노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